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가 발생한 지 꼭 열흘이 지났습니다. 생존자들은 다른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고 서울시는 일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 밖에 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느 다른 사고들처럼 여전히 등잔 밑은 어두운 채 안타까웠던 참사로만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11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릉동 버스 공영 차고지 지하화 사업이 잠정 중단되자 주민들은 차고지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 상정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지만 의회의 기능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 벤처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가 지금 이 시각 성동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가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충돌해 근로자 3명이 다치고 기관실 옆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됩니다. 특히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독립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심의한 뒤 의결권이 있는 지방의회에 넘기는 방식이었으나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면 청구 요건을 갖출 경우 지자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상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를 수리한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조례에 대한 청구 요건도 완화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서명 인구수 기준이 최대 절반 이상 완화됩니다. 또 주민 발안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참여도 촉진한다는 겁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져 지방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선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나 자치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이른바 의회 패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5%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주민들의 동향 또는 주민들의 발안에 대해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치구 기초의회들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을까.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내용도 신설됐지만 자치구에는 해당되지 않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는 다음 달 19일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국회에서 최종 논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버스 공영 차고지 지하화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당초 정릉사동 주민들은 버스 차고지 이전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차고지를 지화하고 그 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체육시설 대신 시인의 마을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사업을 잠정 보류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차고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밤 12시, 1시까지 차 으르렁으르렁거리고요. 창문 열고 살 수가 없어요. 지하에 들어간다고 한들 매연이 사라집니까? 말도 안 돼요. 여기 뭐 길을 넓혀달라, 뭐 해달라는데 우리 길 넓혀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가스가 문제예요. 가스가. 여기 이 동네 지나가는 버스가 아닌 외부 지역 버스를 여기다가 받아들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기주의입니까? 뒤이어 서울시와 성북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차고지를 지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차고지를 아예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성북구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전혀 지금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청취해서 서울시로 넘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수가 없고 그냥 들으러 오신 건가요? 그거 저희가 책임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릉버스 공영 차고지는 시내버스 50대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과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계속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개선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의 주 업무가 민원 처리에서 복지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복지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구로구에서 이들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엄정교 기자입니다. 새하얀 판 위에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로구 수궁동에 사는 순희 씨입니다. 갑작스런 가장의 부상으로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센터 복지 플래너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한 시간을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순희 씨 가정의 생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절망감도 커져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남편은 병원의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의료비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중년 남성, 생활고와 질병에 노출된 이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복지 플래너입니다. 그 과정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몸은 자꾸 아픈데 근데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그래도 주민센터 복지사 선생님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동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이들을 돕기 위한 복지 플래너들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전박대, 때론 무관심에 상처도 받았지만 복지의 최일선이라는 임무의 막중함을 알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우신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뭐 살만하다 이런 저희가 볼 때는 안 살만한데 살만하다 이러면서 거절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어려우시면은 이제 주민센터에 부탁하는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도 확실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제일 먼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주민센터가 되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정의 위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해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성동구 언더스탠드 애비뉴에서는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 벤처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소셜벤처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언더스탠드 애비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소셜벤처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세운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엔 그 개념이 조금 좁은 의미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을 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소셜벤처들이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 오전엔 혁신 경연 대회라고 해서 소셜벤처 기업이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경쟁하는 자리가 있고요. 오후엔 행사 계획식과 소셜벤처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별 강연이 펼쳐집니다. 본 행사에선 소셜벤처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의 구매 지원 선포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조 기자가 쭉 둘러보셨을 텐데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네, 저도 오전에 조금 지켜봤는데요. 이 혁신 경연 대회에서 상당히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동원한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회에선 이들 업체 중 10곳을 선정해 1억 원의 경력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소셜벤처 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참고로 이 허브센터는 시세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일공간과 실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엑스포는 단순히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후에 정부나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현재 성주동엔 루트 임팩트와 헤이 그라운드 등 소셜 벤처 밸리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려는 것인데요. 오늘 오후에 열릴 정부와 기업의 구매 지원 선포식 역시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신박한 아이디어와 기업과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만나서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더스탠드 애비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 모인 현장이었습니다. 성동구 언더스탠드 애비뉴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로 작업자 신하업사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고 KTX 기관실 옆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 140여 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8시 1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쯤에도 종로구 명륜 4가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수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품격 강남 4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기 위한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8,7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7일까지 강남구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연 강남구. 4개년 구정 계획에 따른 역점 사업 추진에 사실상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7.3% 증가한 8,716억 원 규모입니다. 미세먼지 개선과 하수 악취 저감, 양재천과 세곡천, 대모산의 명소화, 블록 단위 상업지역 조성과 테헤란로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친환경 글로벌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1년 365일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남 페스티벌을 확대하고 한류 박물관과 힐링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보육환경 조성과 성평등, 장애인 자립보장, 어르신 복지를 위한 사업과 최적의 복지 실현을 위해 강남 복지 기준선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들을 통해 품격 강남으로 살바꿈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강남에 들어서면 누구나 역시 강남이구나 하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강남구의 내년 예산안은 강남구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은 역세권과 거리가 멀어 줄곧 교통에 대한 불편이 제기됐던 곳 중 한 곳입니다. 홍제동에서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속의 불편들을 논의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입니다. 홍제동은 대부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지난 2010년 유진상가 인근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는 상황. 지난 14일에는 홍제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 속 불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역시 교통에 대한 불편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남편이랑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2016년 중단됐던 유진상가 인근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홍제역 인근 지하보도를 만들어 역세권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 보도를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홍제동 권역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인왕시장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전신주와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전신주라든가 어떤 교통 신호 체제에 의해서 상당히 난잡합니다. 겨울철 같은 데에는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밀립니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전신주 때문에 교통이 참 위험해지고 그런 또는 많은 이제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 이제 세무석길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기서 대기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저게 없게 되면 교통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신주와 교통체계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홍제역 인근 지하화는 2020년에나 착공될 계획이고 유진상가 인근 정비사업 재추진은 아직 상인들의 의견 수렴 단계여서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높은 서울 집값으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악화돼가는 취업난도 청년들의 삶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젊은이를 위한 주택이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벽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과 거실, 주방까지 웬만한 가정집 못지않습니다. 강동구 공공임대주택 청년 안테나입니다.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 10개실과 주차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에서 BJ로 활동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과 창업을 준비하는 신진 청년 기업가를 중심으로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취업과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공급하고자 강동구와 SH공사가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 이렇게 뜨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 20만 원 규모로 공급돼 취업난과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문제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 그리고 쾌적한 공간이라서 참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외부 촬영을 하는데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유튜브 등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일 경우 입주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실 중 3개실이 비어있는 상태로 올 12월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을 31초당 100원,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고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상안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최근 성수역 2번과 3번 출구 방향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 도로를 횡단한 탓에 보행자 불편과 더불어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초 도로와 보도를 정비해 횡단보도를 신설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함께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횡단보도가 신설된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당분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과 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진구가 지역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테이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과 동아리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자치회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별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올해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곡 사동의 아동 친화 마을 신기한 예술 아카데미와 자양 이동의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일동 일교 열린 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자치회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자치회관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3,475만 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밝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입니다. 약 3,500만 원, 1년 전에 비하면 75만 원가량 올랐다지만 연봉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제자리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여러 정책들의 낙수 효과는 미미한 것 같은데 한 치킨 업체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과 비싸지는 택시 요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